안녕하세요. 노영신 원장입니다. 유현진의 경기를 보면서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저번 경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저번 경기에 대해서는 논평을 안 했어요. 1회부터 4회까지는 어떻게든 잘 버텨냈으니까. 그런데 볼에 회당 던지는 숫자가 많았다고 해도 잘 막았어요. 구석구석 커너업도 됐고, 물론 스피드는 떨어졌지만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못했을 수도 있고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고 올해 안 열리냐 열리느냐 막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정규 시즌에 맞게 그 스케줄이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5회에 또 지금 강판 당하고 있네요. 제가 보기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봅니다. 그것이 아니라면 작년에 그 FA 조건을 따기 위해서 공을 던지면서 그 사이 영상 수상 후보에도 방어율 1위를 했잖아요. 방어율 1위가 사실 투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 투수의 능력을 칠 때 보통 제일 많이 피는 게 가장 많이 보는 게 방어율입니다. 투수 능력을 볼 때.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뭐 WICP인지 막 여러 가지를 넣어서 1인당 허용률, 볼의 수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수학이나 이런 머니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과학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기면서 다양해졌어요. 그래도 어쨌든 뭐를 넣었던 중요한 거 투수한테는 방어율이 1번입니다. 그래서 방어율 1위를 작년에 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 해에 가장 잘 던졌다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몸과 마음의 그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. 한 시즌을 그렇게 유지를 해가려면 막 솟았다가 다시 내렸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. 그러면 작년에 혹사한 게 올해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. 그거를 정규 시즌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 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밴 루틴이 올해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으니까 제대로 된 그 속도나 실력을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로 유현진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. 오늘도 보니까 최고 구속이 빠른 게 91마일 딱 한 번 찍혔는데 이제 그 볼이었어요. 인코스에 던지는 거. 그런데 직구는 전부 다 90마일에서 89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던졌어요. 그래서 커터가 유현진이 제일 좋을 때는 87에서 88 사이를 오갈 때였습니다. 그래서 87에서 88만 오가면은요. 직구로 따지면 한 94마일, 5마일의 효력을 발휘하거든요. 아무리 커터가 직구식으로 오다가 싹 다 꺾인다 그래도 그거 충분히 받아칠 수 있어요. 왜 메이저리그에는 그렇게 떨어지는 싱커형 공들에 대한 연습은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도가 떨어졌을 때는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맞아나가고 체인지업이 이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변하고만 던지고 다른 것으로 그 던져서 타자의 시선을 흔들리게 해놓고 난 다음에 체인지업이나 커브나 이런 걸 던져서 완전히 그 타이밍을 뺏어야 될 때만이 유현진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오늘 첫 번째 삼진을 잡은 그 너클 커브 같은 경우에는 69마일인가 65마일인가 찍혔어요. 뭐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지만 그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았어요. 근데 그런 거 같은 걸 처음에 보여준 건 좋았어요. 그런데 김선우 해설위원이 누누이 말하듯이요. 변화구를 던지면은요. 이 그립이나 이런 것들이요. 이 직구 던질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근육의 전체적인 울림이 큰 울림이 적습니다.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투심이든 포심이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커브나 너클 커브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이걸 엄지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. 뭐 우리가 팜볼이라는 건 옛날에 이거 했지만 뭐 체인지업 같은 건 조금 다르게 잡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구종을 잡을 때마다 정상적인 형태로 공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뒤틀려요. 던질 때 보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투수가 이렇게 던졌는데 끝 장면을 사진을 찍어보면 손이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거는 거의 스크루볼 형식의 볼을 던질 때 손이 이렇게 됩니다. 스윙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. 그러면 타자 안에서 이게 가다가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면은 인코스로 쑥
휘어들어가는 거예요. 옛날에 이걸 슈트라 그랬어요. 요즘은 스크롤볼이라고 좀 많이 하고, 슬라이더는 사람마다 잡는 게 다르지만 보통 커브식으로 잡되 직구식 글립을 해요. 그러면 슬라이더가 돼서 속도가 빨리 직구처럼 갔다 끝에 가서 툭 떨어지는 겁니다. 그거는 주로 안쪽으로 휘어지는 횡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있고 조금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있어요. 무서운 거는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입니다. 그런데 옛날에 손동열이 그렇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였기 때문에 아무도 못 쳤던 거예요. 그러니까 손동열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풀어줬으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선수였었어요. 볼의 스피드는 한 156 정도가 최고 스피드였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제구력이나 최대한 공을 앞까지 끌고 와서 던지는 거라든지 슬라이더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. 단지 손동열의 한계는 이 손가락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던지는 너클볼이나 이런 걸 못 던진 거예요. 일본에서 너클볼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손가락이 낄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도 손동열은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야구 선수 지금을 통틀어도 저는 손동열이 최고라고 보는 사람이에요. 볼의 스피드나 체의 탁월함은 박찬호가 최고예요. 박찬호는 전성기 때 미국에서 직구 하나만을 따질 때는 랭킹 5위 안에 들었습니다. 그건 하늘에서 별 따기야. 동양인이 그렇게 되는 거는. 오타니도 금세 실패했잖아요. 그만큼 힘든 건데 박찬호는 롤란 라이언의 폼을 따르면서 던졌어요. 그건 되게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바꿨지만 160km를. 그런데 박찬호는 보통 이게 안으로 휘말려 가는 투심의 형태를 많이 띠기 때문에 볼의 그 궤적이 살아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위력이 셌었어요. 그래서 동양인으로서 5위 안에 든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어깨가 튼튼했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 박철호는 혹사를 안 당했습니다. 그만큼 박철호는 타고난 그게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먹혔던 거예요. 그런데 여러 가지 허리 부상이 나오고 이러면서 급격히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투구폼이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많은 게임을 161게임을 치르는 것을 동양인으로서 그렇게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도 127승이나 거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아시아인 최다승을 거뒀고 그 전체적으로 그 기록성으로 보면은 박찬호가 더 손동열보다 위인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만 손동열이 검증받은 게 아니라 일본도 검증을 받았고 미국에도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뭐 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도 못 갔어요. 저는 갔으면 박찬호보다 더 큰 그 실력을 보여줬을 거예요. 왜 제가 그거에 확신하냐면은 원체수를 좋아해가지고요. 야구 그 프로야구 선수 때요 하도 술을 처먹고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잠깐 2시간 자고 술 취한 상태에서 던지고도 안멍쓰 거두고 막 이랬던 놈이에요.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고 쫙 했으면 더 갔던 거죠. 이게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렇게 해도 선동열을 못 간 거예요. 0.79, 막 바오일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. 그건 인간도 아니었으니까. 우리나라 선수 중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, 야구 지능이 가장 좋은 선수가 나온 게 유현진이었어요. 유현진은 놀라울 정도로 그 야구 머리가 좋습니다. 그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요.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150km 가까이 던졌어요. 그래서 선수 시절에서 그 프로로 올랐을 때 초반에는 150 막 계속 찍고 막 이랬거든요. 그 등치도 크고. 근데 유현진도 손이 작은 게 하나의 단점이에요. 그래서 너클볼이나 이런 것까지 장착할 수 있으면 유현진이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못됐어요. 하나 시절에 너무 혹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도 이미 터미전 전술도 받은 상태에서 미국을 간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모험이라고 했는데 잘했다가 나중에 또 여기 어깨에 부상이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잘못하면 암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술 받고 그거 재기해서 이렇게 잘한 거거든요. 체력이나 이런 거라 봤을 때는 손동열이나 그 박찬호에 비하면 유현진은 등치는 크지만 그 근육량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훨씬 떨어져요. 그래서 볼 스피드나 이런 거는 확실히 떨어집니다.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. 그런데 어느 때 어떤 볼을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요. 그 지능이 좋다라는 거죠. 보다도 강심장이어야 돼. 선수는 강심장이어야 돼요. 특히 투수는. 맞더라도 쳐봐 하고 던져야 돼요. 그런데 강심장의 순위로 따지면요. 이 선동열은 강심장 정도가 아니었어요. 걔는 심장이 그냥 철이었어요. 찔러도 칼이 부러질 사람이었어요. 오늘 경기를 보고 어저께 경기
저번 경기까지 딱 봤을 때 류현진이 그 두 가지 중 하나여서 이 소진된 것을 회복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운동 부족으로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. 구속이. 그래서 류현진이 이 구속을 만일 2, 3kg를 못 끌어올린다 그러면 올해는 난타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. 이적 첫 해에 이렇게 되면 먹튀 소리 듣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먹튀 소리 듣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시 극복해서 일어나는 게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큽니다. 올 한 해 앞으로 한 서너 게임 선발로 나오면서 그 구속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올해가 류현진이 투수 선수 생활하는 한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리그는 유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투수 타석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쉬어갈 타임이 없어요. 그래서 당연히 그쪽 아메리칸 리그가 방어율이 다들 높아요.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또 제대로 보니까 준비 제대로 한 선수들 많더라고요. 류현진이 개막에 맞춰서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준비가 부족을 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두 게임을 연속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.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빨리 그 근육이나 이런 걸 되살려내서 구속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래서 직구가 92에서 94 사이는 나와줘야 돼요. 그게 나와줘야지 류현진의 강점인들인 그 많은 체인지업이나 커터나 커브나 이런 것들이 위력을 발휘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인코스로 직구를 던져줄 수 있고 조금 높게 스트라이크 존에서 조금 높게 가는 하이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을 때만이 류현진은 나머지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수 있고 던진 구수를 줄일 수 있고 이닝 히터로서 1선반으로서 오랫동안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구속 문제예요. 뭐 다른 거 이런 거 제구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지금은 류현진한테 필요한 거는 구속을 끌어올릴 수 없느냐 있느냐예요. 만일 못 끌어올리면 올해는 난타당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됐어요. 보면서 류현진이 미국에서 야구 생활한 이래 이 두 게임만 놓고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최악의 지금 상황에 처했으면 분명합니다. 그래서 류현진이 이 속도 올리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원상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가 30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 하얀 곡선을 급격하게 이렇게 되면 그리면 금세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. 뭐 한 게임은 쉬든지 다음 게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2군에 내려가서 잠깐 몸을 만들고 다시 돌아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계속 선발로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없으면 난타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. 류현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해서 코치진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좀 길게 잡아달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구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올 한 해 류현진 보는 거는 즐거운 시간보다는 가슴 졸이면서 보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좀 안타깝네요. 김광현은 아직 더 봐야 되겠습니다. 첫 세이브가 별로 안 좋았고 파베이의 최지만은 타율이 너무 낮아요. 그 오른쪽 타자 스위치 타자를 하게 되면서 홈런을 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른쪽 타석에 쳐서 스윙을 하는 걸 보면 아직은 상당히 어설퍼요. 받쳐놓고 치지를 못하더라고요. 근데 왼손에 했을 때는 확실히 받쳐놓고 치는 게 보이지만 오른손 타석에서 쓸 때 보면은 다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흔들려요. 그러니까 받쳐놓고 치지 못하는 건데 물론 힘이 있으니까 잘 맞으면 그렇게 홈런이 나오는 거죠. 그런 상황이어서 최지만이 플래툰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1번으로 나가면서 스위치 히터로 계속 갈 거냐는 감독의 결정이겠지만 향후 한 대여섯 게임 안에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스위치 타자로 가는 것이 희망적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추신수도 초반 스타트가 항상 늦은 사람이니까 선수니까 그래서 추신수는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. 그래서 초반에 2할 때 초반 또는 1할 때 말 2할 때 초반 요 정도만 유지해 줘도요. 추신수는 곧 살아나는 노장이니까.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살을 좀 뺐더라고요. 그래서 파워는 좀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스윙 스피드로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핵심이 유현진인데 유현진이 저렇게 완전히 지금 입장입니다. 그래서 빨리
구석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. 부인이 빨리 미국에 가가지고 유현진 선수의 내조를 참 잘해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원기 회복해서 속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